자바, 파이썬, C 언어 등과 같이, 특히 C++ 등과 같이 객체 지향 언어에 해당이 되는 것들을 공부를 할 때 클래스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막히는 경우가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영상에서는 이 클래스에 대한 개념을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사가 악마들을 물리치는 스토리로 게임을 만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용사를 만들어야겠죠? 용사의 이름을 이제 컴다린이라는 문자열로 만들 수 있을 거고요. 변수를 만들었겠죠? 예를 들면 뭐 name은 컴다린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건데 굳이 그런 구체적인 코드를 쓰지는 않고 수도 코드 형태로 해서 코딩을 했다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사의 체력 50, 상태, 건강, 기술은 때리기와 고집기 두 개를 리스트 형태로 해서 갖고 있는 것으로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사를 만들었으면 이제 악마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악마의 이름과 체력, 상태, 기술도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이게 다 변수들인 거예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변수로서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 상에서. 자, 그럼 이제 둘이서 싸워야겠죠? 전투를 벌이는데 화면에 용사의 기술 때리기로 악마 타격이라고 출력을 해주면서 그러면서 실제 내부에서 갖고 있는 악마의 체력에 해당이 되는 변수의 값을 원래 500이었는데 이제 한 대 맞았으니까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10이 줄어들어서 490으로 변경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또 악마가 이번에 공격을 했어요. 침뱉기로 공격해가지고 용사 타격. 화면에는 이렇게 그림도 그렇고 문장으로도 이렇게 표기를 해줄 수도 있을 거고요. 내부에 갖고 있는 이 변수, 용사 체력 변수는 50이었는데 10이 줄어들어서 40으로 변경이 되는 식으로 그렇게 프로그램을 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를 이제 루프로 계속 돌릴 수 있겠죠. while문이나 for문 같은 걸 사용해가지고 계속 루프를 돌면서 용사 공격하고 악마 공격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화면에 메시지는 출력해주면서 악마의 체력과 용사의 체력이 계속 조금씩 달아서 누가 먼저 이 체력이 0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루프가 끝나게 되는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용사가 악마 하나를 잘 이겼다고 가정할게요. 그래서 레벨업도 했어요. 그래서 다음 스테이지로 갔더니 악마들이 여러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코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악마 1의 이름은 바이러스, 악마 1의 체력은 500 이런 식으로 악마 1에 해당되는 변수 4개를 만들고 또 두 번째 악마에 해당이 되는 이름, 체력, 상태, 기술 또 나열해주고 세 번째 악마의 이름부터 기술까지 또 다 나열해주고 이 6마리 악마에 대한 것들을 다 일일이 하나의 악마당 4개의 변수들을 쭉 다 나열을 해가지고 이번 스테이지를 구현을 해줘야 하겠죠. 자, 결국은 각각의 악마들마다 서로 다른 이름으로 변수들이 다 만들어져야 되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쵸? 이게 다 변수 이름인 거예요. 완전히 다 다른 변수들이잖아요. 이걸 아무래도 다 관리를 해준다는 게 쉽지 않겠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게 되면 실수하기가 쉬워요. 버그가 유발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고 또 나중엔 다음번 스테이지에서는 6마리가 아니라 60마리가 등장하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럼 그거는 또 그것대로 또 우리가 지금까지 짠 이 프로그램을 복붙해가지고 이번에는 60마리에 해당되는 변수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인 개발 방식입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클래스를 사용을 하면 어떻게 바뀔 수가 있느냐? 클래스는 일종의 템플릿 혹은 틀 같은 거예요. 무엇을 만들기 위한 틀. 마치 붕어빵 기계로 생각하시면 돼요. 용사를 찍어내기 위한 용사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용사의 틀이죠. 마치 붕어빵을 만들어내기 위한 붕어빵 틀이 있듯이 그 틀을 클래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용사라는 틀, 용사라는 클래스는 이름을 가져야 하며 체력을 가져야 하며 상태를 가져야 하고 기술은 때리기와 꼬집기를 가져야 한다라고
틀을 만들어 준 거예요. 마치 붕어빵에서도 붕어빵 머리가 있어야 되고 몸통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는 팥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꼬리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틀이 붕어빵에도 존재하는 것처럼요. 마찬가지로 악마에 대한 틀도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이름, 체력, 상태 요거는 일종의 말 그대로의 상태 혹은 값, 속성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이것들은 서로 다른 악마들마다 다른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모든 악마들이 이름이 똑같을 필요가 없잖아요. 체력도 그렇고요. 첫 번째 악마가 한 대 맞았다고 해서 두 번째나 세 번째 악마도 동시에 다 체력이 달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각각의 악마들마다 따로따로 가지게 될 값이나 속성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기술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 악마들이 이 틀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때 어떤 액션이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어떤 액션을 취하거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클래스는 결국 틀인데 그 틀 안에는 그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질 수 있는 각각의 객체들, 객체라고 부르는데요. 그 각각의 객체들이 어떤 값을 가져야 하느냐, 어떤 속성 값을 가져야 하느냐를 나타내고 동시에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거나 어떤 기능을 가져야 되냐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질 수 있는 것을 클래스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공부를 할 때에는 이런 속성 값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 멤버 변수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고요. 이 기능에 해당되는 것들은 멤버 함수라는 말 자체가 영어로 하면 펑션이고 펑션을 다시 한국말로 생각해보면 기능도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멤버 함수와 멤버 변수들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용사와 악마의 틀이 만들어져 있고 이 틀로부터 용사를 찍어낸 거죠. 딱 하나만 지금 찍어냈어요. 그래서 그 용사의 이름은 컴달린, 체력은 50, 상태는 건강, 기술은 뭐 여기 있는 것들을 그대로 쓰는 거라서 그냥 점점점으로 썼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값들과 기술을 가진 것을 변수 하나에 담았습니다. 용사 1이라는 변수는 결국 내부적으로는 이런 값들과 기술을 갖고 있는 하나의 객체가 되는 것이에요. 악마, 틀로부터 만들어진 서로 다른 악마들이 있어요. 이렇게 바이러스, 트로이, 버그, 서로 다른 이름과 체력을 가진 이런 악마들이 만들어질 수 있고 이것들을 각각 악마 1, 악마 2, 악마 3과 같은 변수 이름으로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다시 앞장으로 돌아가서 보면 자,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게 되면 악마가 3마리만 있어도 악마 하나당 변수들이 이런 식으로 다 일일이 3개 내지 4개로 이렇게 다 변수들을 새롭게 따로따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이 변수는 객체마다 하나만 만들어주면 돼요. 악마 1이라는 변수 안에 객체 하나가 들어있는 거죠. 악마 2라는 이름 아래 객체 하나, 악마 3라는 변수 안에 객체 하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전투를 프로그래밍 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악마 1 객체 안에 들어있는 침뱉기 공격을 통해서 용사 1 안에 들어있는 체력이 10 감소하게끔. 용사 1의 체력이라고 하는 것을 별도의 변수로서 다 일일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용사 1의 체력, 악마 1의 체력, 악마 2의 체력 이렇게 다루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악마 1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이렇게 세트로 속성값들이 들어있을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게 되면 나중에 다음번 스테이지에서 악마가 뭐 6마리가 등장하든 60마리가 등장하든 600마리가 등장하든 훨씬 구현하기가 편해지죠. 확장성이 좋아지는 거죠. 코드 재사용률이 뭐 좋아진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어쨌든 이렇게 악마들을 여러 개 만들어낼 때에는 그거를 또 프로그래밍 랭귀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배열 같은 데 담아서 관리를 하기도 용이할 거예요. 하나의 배열 안에 이제 악마 객체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물론 정확하게는
악마 객체들의 메모리 주소값들이 들어가 있게 되겠지만 아무튼 개념적으로 봤을 때 똑같은 객체들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배열로서 다루게 되면은 훨씬 또 수월할 거예요.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클래스라는 개념의 존재 덕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이 영상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